손해를 보더라도 금방 복구가 돼요. 큰 돈 말고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시작하시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힌 그런 종목과 정보가 노력 안 하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왔다? 귀가 팔랑거리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자의 사고방식 편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결국 다수가 부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좀 어떤 것도 있다 생각하세요?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소득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첫 직장을 잡는데, 그러니까 흑수저 기준이죠. 부모님한테 몰려받을 돈이 거의 없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직장을 잡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면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아파요, 나중에. 예전처럼 그런 열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를 배우며 회사에서 인정받고 또 수당도 받고 뭐 인센티브도 받고 이러려면요, 좀 젊을 때 나 그게 가능하지. 나이만 들면 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어쩌다가 흘려보내버리면 이게 대가 뒤에 점점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첫 출발, 특히 재테크나 이런 것들은요, 젊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금방 복구가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을 좀 한번 해보라고요. 큰 돈 말고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면서 시작하시라고 하는 게, 이 투자하고 손실하고 손실 보면서 울면서 배우는 게 이게 제일 큰 거고, 이게 평생 갑니다. 근데 그걸 못 하시면 정말 곤란하고요. 처음부터 플러스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이 귀가 팔랑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을 공부를 이제 좀, 투자의 두 번째인데요. 제 주변에 주식 투자에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잘 말 못했던 이유가 이건데,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은 분명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전업처럼 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지, 그냥 직장 생활도 하면서 이것도 다 하면서 큰 부자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시간을 그렇게 투입 못하면 경쟁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좋은 정보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기가 막힌 그런 종목과 정보가 노력 안 하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서 그렇게 왔다?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돈을 모으면 누가 와서 그 돈을 금방 가져가려고 누가 와요. 근데 그런 리스크들이 너무 큽니다. 세상사에는. 팔랑귀가 되시면 안 돼요. 쉽게 벌 것 같죠? 그런 거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기분 좋게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불면의 날이 시작되는 거고, 이 고민 저 고민 하면서 간신히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숙면의 날이 이어진다고. 똑같아요. 팔랑귀 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조사해보세요. 한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되고 딴 데도 가보시라고요. 좀 큰 금액일 때는 특히.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요 첫 번째 했던 투자를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돈을 들여 공부를 해라. 두 번째 팔랑귀가 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조사하는 태도를 가져라라고 하면, 세 번째는 이제 건강과 운이죠. 이거는 오래만 버티면 이깁니다. 큰 부자까지는 힘들어도 그건 자녀 세대에 큰 부자를 만드시면 되고요. 작은 부자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죠. 건강과 운만 조금 따라주시면, 운이라는 게 큰 교통사고를 당한다.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다니던 회사 갑자기 부도가 나서 퇴직금 한번 못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재테크에 있어서 큰 타격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정도의 운을, 불운이잖아요. 굉장히 악운을 겪지 않을 정도의 운.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이게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스타일들을 하시면 한 3년에서 5년 주기 한 번씩 올 때 한 번 실수하셔도 돼요. 근데 나이 들어 점점 실수를 덜 하게 되거든요. 이 공부를 하면서 하십니까? 그러면 커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굴리기 시작하고 하던 게 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순식간에 구릅니다. 그렇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구르게 되니까 승부는 40 넘어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자를 생각하신다면. 큰 부자는 좀 운이 크게 따라야 되는 거고, 그거는 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자격이 없는 거고요. 부자들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도 지금 운이 좋았어요. 맞습니다.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진짜 힘이 운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운이거든요. 우리 김 작가님이랑 이제 제가 둘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김 작가님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죄송합니다. 미래에 돈 달라는 사람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신세진 사람도 많고 돈이 계속 나가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힘들게 한 1억을 모아가지고 달러 예금을 해놨는데 환율이 급등했어요. 그걸 들고 딱 돌아서서 투자를 하러 나갈 때, 야 1억 여기 이렇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만 하셨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시드머니를 잡아놓고도 좋은 경매 물건이 나왔더라도 놓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유도 있고 주변에 좀 손실이 나도 도와주실 분도 있고 또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성공한 어른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 어른이 여기서 너 잃을 건 거의 없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도 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주변에 두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자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다 실패의 경험이 많고 도와달라는 사람 많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상담하는 순간 바로 돈 빌려달라는 사람만 있는 네. 환경에서의 분은 손이 안 나가고 되게 위축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에 올라온 걸 그렇게 제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동일한 성적으로 지방에 있는 뭐 학교 가도 되고 또는 그때 새로 생긴 학교를 갔었어도 네. 좋았을 거예요. 저는 그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서울에 이렇게 와서 넓은 세계를 보고 아주 저보다 훨씬 부유한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 사회 나와서도 계속 그 동문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잘 풀리는 분들한테 이럴 때 좀 도움을 받을 기회들을 왜냐면 서울에 뭐 친척은 없으니까 저는 거의 친척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힘을 얻고 네. 격려도 받고 자극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았다라는 거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운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인생 멘토들이 없다면 근처에 없다면 아까 그래서 책을 워렌 버핏도 멘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위안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운이 많은 사람이겠네요. 굉장히 많은 재테크 전문가분들 계속 그것도 만나니까. 그렇고 또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네. 저는 뭐 아주 야. 이 작은 부자입니다만 우리 김 작가님이 오시는 분들 보면 큰 부자들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제가 부자가 안 되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운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부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봐서는 이미 성공가도에 올라와서 신났습니다. 아닙니다. 자, 요즘 세상에 내가 가난한 이유가 사회가 페어하지 않아서다. 내가 흙수저라서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정말 분노에 찬 20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지방에서 자취하는 그 반지하에 살고 있던 학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지하 시작하셨어요? 저 고시원 시작했고. 예, 그렇죠.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고시원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네. 참 그 비가 새는 그런 집에서 온 방이 그 전부 그 곰팡이 쓸어서 그런 집에 살면서 이렇게 또 하수구 역류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거든요. 살면서 이제 그래도 산을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젊어서 네. 수색산 예를 들어서 인왕산 뭐 또 안산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보면 원천지 아파트 집이잖아요. 보면서 분노에 차서 세상 썩었다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 판단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그 젊은 분들한테 제가 갖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간이잖아요. 저는 이제 50대에 접어들어서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래도 이렇게 왔지만 저 여러분들 특히 여기 2030 밀레니얼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아까 첫 번째가 뭐냐, 시간을 초년에 얼마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아무리 그 자산이 없더라도 유동성이 이렇게 흘러넘치는 세상에서 투자의 기회들이 항상 오더라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격렬해지고 있으니까. 환율이 1,000원, 1,300원, 1,000원, 1,300원을 9년사 3번 받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의 격렬한 변동성의 세상에서 그 변동성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뭐 시간과 지식이 둘 다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 지식은 우리 김 작가 TV나 제 채널에서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 저희 때는요,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뭐 인터넷이 있나 또 이런 재테크 이런 거는 아예 책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아까 주변에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 여러분들은 사회는 불평등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투표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 찬성해요. 다만 개개인으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노력의 첫 번째 차원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러 예금 먼저 아니면 외화 예금이 마음에 안 드시면 ETF라도 하나 사보는 그런 걸 가지고서 준비를 하시면서 몇백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일단 시작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그렇게 먼 미래 나한테 이미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격렬하고요. 아주 진폭이 짧은 그런 경기 순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또 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어쨌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뭐 가장 큰 차이, 뭐 사고방식 차이도 되고요. 가장 큰 차이 한 가지 뭘까요? 여유인 것 같아요. 여유. 네, 조급함과 여유죠. 그래서 이게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이걸 타고나죠. 여유를 타고나죠. 왜? 부모님 펀드, 부모님 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데 흑수저들은 이거 실패하면 끝장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유가 없고 그게 또 성과를 특히 이런 변동성의 시대에는 그 여유가 있냐 없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좋은 선택을 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저도 여유가 없이 살았고 조급하게 살았고 분노하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들도 많이 놓치고 어려움도 겪었고 또 우울화 때문에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28년 직장 생활하면서 계속 공부만 했잖아요. 네. 눈앞에서 피 흘리고 있는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든 보급을 잘해주려고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 아니겠어요?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 조언해주는 작업을 하면서 배웠죠. 공부를 함으로써 그 여유를 조금은 가질 수 있겠구나. 아무리 없더라도 그 태도는 결국 저는 좀 길게 보는 여유인데 그 여유를 부모님 찬스뿐만 아니라 공부 찬스도 있지 않냐. 그 공부라는 게 뭐 꼭 학벌이 아니라 우리 금융 재테크 지식도 그렇죠. 이 여유를 만들어주는 좋은 무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렇게 김 작가님의 부름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돈 오늘 이게 오늘 우리 영상의 주제였는데 많은 분들에게 그거에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게 굴리기 시작했어요. 스노우볼이라고 하죠. 눈덩이, 시드머니를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30하고도 한참 넘어서야 제대로 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 15년 넘짓 굴리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놈의 공을 뭉치는 게 뭉쳐놓으면 누가 와서 차요.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운입니다. 운이자 부모님 찬스인데요. 뭉쳐만 놓으면 이게 자꾸 흩어집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책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좋은 사람 우리 김 작가님 채널에서 많이들 위안을 얻으시고 좋은 눈덩이를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클로징 멘트는 박사님 방금 전에 얘기해서 좀 연결해서 하면 사실 이게 스노우볼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이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안 만들어져. 왜냐하면 내 손에 눈이 없거든. 맞아요. 그리고 눈을 만지려고 하면 눈이 또 너무 차갑잖아요. 맞아요. 근데 눈도 처음에 막 모으다 보면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 조금만 굴려도 막 커지잖아요. 언제부터 그냥 발로 차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내 손에 눈이 크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뭉쳐져 있으니까 잘 안 부서지니까 이제 굴리면 됩니다. 툭툭 치면서. 그리고 또 그때쯤 되면 내 손도 덜 시려운 게 내가 이 차가움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어쨌든 이 눈을 모으려고 할 때는 이게 결국 스노우볼, 이게 재테크라면 이걸 만드는 건 저는 되게 힘들다 생각해요. 왜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 손에 차가운 것도 내가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굴러갈 때는 이 정말 복리에서 막 쌓여가듯이 눈사람이 되게 커지듯이 여러분의 돈도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처음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눈이 너무 작고 차가운 거는 어쩔 수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박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 구간을 좀 그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홍춘욱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